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제가 줌으로 회의는 참가는 많이 해봤는데, 음, 강의를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음. 그래서 많이 좀 버벅될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줌 강의가 버벅대는 거지, 제 강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버벅대지는 않습니다. 어, 일단 큰 틀에 시작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지금 AI가 거의 뭐 열광하듯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80%는 개발자들 이야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동차 필요하면 엔진 만들고 바퀴 끼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우리는 어딜 가야죠? 운전 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나오는 거는 다 개발자들 이야기예요. 거의가. 그래서 뭐 엔진 출력이 어떻게 되고 뭐 100km까지 달리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리니 뭐 이런 건 다 개발자들 이야기예요. 우리하고 관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실용 AI라는 걸 배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다른 사람 통해서 보면 뭐반 이상 이해가 안 되고 이해된 부분도 써먹자니 잘 써먹지도 못하고 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AI를 완구로 사용하느냐, 도구로 사용하느냐로 갈리거든요. 학생들이 막 서로 좋아서 막 주고받는 거는 완구로 쓰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도구로 쓰셔야 되잖아요. 교회 활동과 목회 활동 여러 가지 그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쓸 때 도구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랬을 때 오늘 저는 이제 실용 AI를 도구로 쓰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기본 과정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응용 과정인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해보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목회 활동에서 설교 안 짜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예문, 그다음에 또 논문 준비하시는 분은 또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전부 AI하고 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실용 AI 지금 바로 써먹는 AI인데 AI를 어디까지 써보셨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핸드폰에 그 무료 앱들은 여러 개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짝퉁들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오픈 AI 그걸 깔으셔야 되는데 안 까신 분들은 이따 또 한번 까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용 AI란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써먹는 AI를 실용 AI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쉽습니다. 그래야 또 실용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빠르다. 그다음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기존 AI하고 실용 AI하고 이제 구별을 해 놓은 건데, 여기 그 기존 AI는 전문가용이고, 실용 AI는 우리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이 되겠고요. 방식은 개발 중심이고, 실용은 활용 중심입니다. 결과는 모델의 정확도를 따지는 거고, 우리는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 업무 자동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좀 게을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거죠. 네, 진입 장벽은 기존은 높고 지금은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실용 AI가 왜 필요하냐면 반복적인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일이나 짭들은 전부 AI가 대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지금 속도전이죠. 네. 그래서 유리할 수 있고 디지털 접근하기도 좋고
자, 그리고 실용의 실제 활용 예시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개론적인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고 실제로 커리큘럼은 요 PPT 내리고 다음 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 활용 보면 보고서가 자동 요약이 되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그 블로그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기존에는 블로그 하나 쓰려면은 뭐 반나절 걸렸어요. 근데 블로그 제가 말씀드린 걸로 쓰면 숙달이 안 됐어도 10분에 하나씩 쓸 수 있어요. 숙달이 되면 5분에 하나씩. 그 다음에 고객 응대 챗봇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험회사나 AS 센터 전화해 보면 전부 챗봇이 받아요. 상담원이 받질 않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챗봇이 활성화되어 있고 강의 자료 자동 제작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PPT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요거는 부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제 제가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 10분 만에 만든 PPT예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네. 네. 그다음에 회의록 우리 자동으로 정리하고 그 정리한 거 가지고 뭐 보도자료를 만들든 아니면 보고서를 만들든 뭐 사업 계획서를 쓰든 이게 지금 전부 자동화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활용 방법은요. 이 그냥 한번 보시죠. 이 정도로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PPT 보면 야, 굉장히 정성스럽게 썼다 이렇게 생각되실 텐데 이거 제가 10분 만에 만든 PPT 10장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AI를 모르면 어, 유용하다, 무용하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능하다, 무능하다는 인터넷 세상이고 AI 세상은 유용하냐, 무용하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효과는 업무 시간 단축되고 인력 비용이 절약되고 오류가 감소가 되고 창의적인 업무가 집중이 된다. 옆에 있는 요 그림 보니까 좀 여유로우시죠? 피서지라. 그만큼 시간 여유가 네.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핵심을 정리하면 도구로서 AI를 쓰는 겁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절약이 되고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 질문하시면 답변해드리고, 제가 이제 추천 툴 앞으로 공부하시거나 목회하실 때 쓸 수 있는 게 챗GPT하고, 그다음에 감마, 클로바 노트, 요 세 개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구 성격이에요. 그냥 목사님 얼굴 해놓고 아바타가 막 인사말 한다든지, 뭐 춤을 멋있게 춘다든지 이런 건 다 그냥 완구니까 여기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여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거는 하나 넣을 거예요. 작곡하는 거. 네. 어떤 설교 본문과 어울리는 그 작곡 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AI하고 작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웃음이 묻어있는 AI와 놀자, 실용 AI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은 제가 노량진에서 원데이 코스로 하고 있는 강의안인데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좀 더 깊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노량진으로 오시면 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드리는데, 사실 줌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계는 있지만 함께 어려운 길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AI도 여러분의 영성과 감성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AI는 0101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AI도 감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얘는 디지털 우리가 그 토큰 값이라 그러는데 감정을 흉내내는 거지 그런 감정이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신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 하나 걸어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 PPT 안 올라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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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잠깐만요. 그럼 줌이 나갔나요? 잠깐 중지가 됐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올라갔나요? 아니요, 아주 지금 줌은 있는데. 슬라이드 쇼 했나요? 아니요, 줌 밑에 공유를 누르셔야 돼요. 공유를 눌러야 되지. 네, 공유. 올라갔어요? 아니요. 지금 화면도 보이고, 교수님이 크게 보일 때는 화면이 안 뜬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작게 보이고 그 화면이 떠야 되는데 화면이 안 떴어요. 네. 무슨 일이래요? 화면 공유하셨나요? 예. 아니, 아까 줬을 때 화면 공유를 한다 해놨는데, 다시 처음에는 한번 해볼게요. 예,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이게 꺼졌었네요. 네, 예, 네, 네, 나왔어요. 네, 이제 되죠? 네, 네. 네. 문제가 그러면, 나서, 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제가 노량진에서 원데이라 그래서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건데, 그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재구성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오신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 걸어 놓은 거예요. 환영의 현수막. 자, 제 프로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훈장 달아주죠. 예, 전승훈입니다. 만났으니까 또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88년 올림픽 때부터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MC하고 PD 생활하고 있고, 우리나라 IMF 직후에는 제가 유머 강사로 변신을 했고, 그다음에 2002년 월드컵일 때는 이순신을 연구를 계속 하면서 이순신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가 경쟁력이다라는 강의는 코로나 직전까지 특강만 6,500회를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카운터를 안 했고, 이순신 태도 리더십, 이제 최근에 웃음이 묻어있는 AI와 놀자로 노량진에서 실용 AI 일타 강사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노량진 일타가 전국 일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밑에는 뭐 제가 쭉 하던 일이니까 별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말자.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완구로 만든 건데 제가 도구하고 완구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완구인 걸 한번 보고 가시죠.
볼륨이 너무 작아요. 볼륨은 안 들리는데요? 소리. 안 들리나요? 들려요. 낯선 과정이지만 함께 가는 기린이 힘을 내세요. 예, 좋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들리나요? 네. 예. 네. 아, 예. 제가 이게 쭝강의가 처음이라 좀 버벅대고 있어요. 제가 저 이어폰을 한번 꺼볼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AI야 놀자에 오신 것을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사람끼리 만나면 충전이 되는 사람과 방전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전자이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들로 인해 여러분의 앞날이 윤택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소하고 낯선 과정이지만 함께 가는 기린이 힘을 내세요.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좀 나은가요? 네. 아, 그러면 이 상태로 해야 되는 거, 이게 맞네요. 자, 그러면,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회색 코뿔소 이론인데, 회색 코뿔소는 뭐냐면, 달려오고 있는 거는 보이는데 내가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장마 때 축대가 무너졌는데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다. 이건 이제 안전불감증이죠. 이런 걸 이제 회색 코뿔소라 그래요. 그래서 AI가 이미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들이받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블랙스완은 백조가 까맣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이제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천재지변이나 태풍, 해일 이런 거를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경제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외면하고 돌아설 거냐, 직시하고 올라탈 거냐, 이걸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올라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도 필요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생활화돼 있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인해서 이걸 터부시하거나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같이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브레인 스트레칭을 좀 하셔야 돼요. 두뇌를 유연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쭉 한번 보시죠. 가재는 개편이고 나는 많이 먹는 편이다. 똑같은 편인데 라임으로 쓰인 거죠. 자, 방랑자지만 돈이 있다면 관광객이라고 불린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를 겪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100명 있으면 51명만 나를 좋아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인생 괜찮게 살고 있는 겁니다. 49명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99명은 나를 좋아하는데 한 명이 나를 싫어했을 때 그 한 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세상이 널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을 널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는 재미가 없으니 사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지름신 강림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맞습니까? 예, 한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비밀은 셋 중에 둘이 죽었을 때만 지킬 수 있죠. 친구들 보면, 야,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얘기해놨어요. 기쁨을 나누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니 약점이 되더라. 요거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해석 가능하신 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아, 빙고. 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요거 하나 덧붙이면요. 내가 웃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 발등은 민누도끼가 찍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찍힐 일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나 선배나 후배한테 찍힙니다. 자, 좋은 사람 많이 만나기보다 나쁜 놈 적게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저는 투표를 꼭 합니다. 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투표를 꼭 합니다.
자, 배우자의 실수를 너무 나무라지 맙시다. 아무렴 백과 결혼한 실수만 하겠습니까? 네, 이거 알고 살면 부부 생활이 좀 여유로워집니다. 자, 행복이 벌거야 내가 웃으면 행복이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요, 지금 현재 주요 신기술을 9개를 꼽거든요. 보시죠. 로봇공학. 지금 로봇이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마라톤 뛰는데 로봇이 같이 뛰었다는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사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일부분이고요. 여러분들 그 의료 기록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 가서 약 타고 저쪽 동네 가서 또 약 타려면 중복 처방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5G, 6G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고 클라우드라 그래서 이제 구름인데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뭐 내장하드 모자라면 외장하드를 썼는데 이것도 불편하다 그래서 공중에 띄워서 쓴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갖고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서버 투자들을 많이 하죠. 자, 스마트 농업. 지금 뭐 겨울에도 여러 과일 먹잖아요. 스마트 농업. 그다음에 AI, VI로 인해서 작고하신 부모님을 뭐 AI별로 또 만나 뵙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해졌고. 차세대 컴퓨터,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실생활에 들어오려면 까마득히 멀었어요, 아직은. 근데 이게 실생활에 들어오면 이제 모든 방어벽이 다 뚫립니다. 그때는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아날로그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인공지능이다. 주요 신기술 9개 중에 인공지능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이 개념 정리하는데 조금 공을 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스포츠든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론을 좀 다져놔야 그다음에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론을 조금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자, AI의 탄생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옛날에 컴퓨터 CPU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 이래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게임 하신 분 계시죠? 스타크래프트. 그게 CPU의 마지막이고 GPU의 연결점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 CPU는 직렬 연결이고 GPU는 병렬 연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요. 그 뉴스 나오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된다고 방향이 선회한 것이 바로 이 GPU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 소모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컴퓨터는 0101로 계산을 하는데 CPU는 초당 300억 번을 계산을 하는데 GPU는 초당 300조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전력이 엄청나겠죠. 그럼 얘가 왜 발전이 됐냐면 게임 산업 때문에 그래요. 게임은 이미지하고 달라서 연속 동작이고 고화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그 성능의 뭔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만든 게 GPU인데 이게 G가 그래픽이에요. 그만큼 용량도 커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된다. 그래서 GPU가 만들면서 여기에서 AI가 탄생을 했어요. 부수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 컴퓨터 어셈블러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용어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포트론, 코벌, 베이직, 도스, 윈도우까지 잘 쓰고 있다가 이제 AI가 나온 거죠. 마지막 NLP라는 건데 저도 이 포트론하고 코볼 배운다고요. 신촌의 중앙전산학원 열심히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베이직 도스 나와가지고 아 이건 앞으로 쓸모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AI를 쓰게 된 이유는 맨 우측에 있는 NLP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 NLP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언어 처리. 그러면 우리가 쓰는 거니까 휴먼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내추럴이라고 그랬을까? 이유는 사람만 소리를 내고 동작하는 게 아니라 물소리, 바람소리, 태풍, 구름의 이동 모든 것들이 다 언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이제 내추럴로 잡았고 앞 글자를 써서 NLP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AI를 쓰게 된 것은 바로 이 NLP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가능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왼쪽에 입력, 컴퓨터에 이제 입력하는데 처음에 식자재를 사오겠죠, 인풋. 그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토큰화를 시켜요. 컴퓨터는 010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신 이러면 우리는 치읓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C 시작되지만 토큰화 들어가면 01010 했다면 101010 이래가지고 얘를 단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거는 옛날에 버스 탈 때 토큰도 냈지만 뭔가 대체품이거든요. 0101로 대체품을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로. 그걸 만들고 나서 임베딩이라 그러는 건데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걸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벡터 값이라 그러는데 뭐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죠. 이제 임베딩 된 게 비로소 컴퓨터 언어하고 연산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했는데 NLP가 토큰화하고 임베딩해서 컴퓨터하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컴퓨터 언어를 배웠어야 됐는데 지금은 내가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줘도 얘가 컴퓨터하고 언어를 서로 소통해가지고 결과물을 빼내요. 그게 왜 가능할까? NLP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제 NLP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작업을 했다. 그럼 다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토큰화로 내뱉어야 돼요. 그럼 왼쪽에 토큰화하고 오른쪽에 토큰화는 다른 겁니다. 왼쪽에 파란색 토큰화는 가공 전 토큰이고 우측에 있는 빨간 테두리는 가공 후 토큰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언어로 물어봤으면 음성으로 대답해주고 문자로 물어봤으면 문자로 대답해서 아웃풋이 나온다. 요 프로세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AI가 난리가 난 거예요. NLP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얘는 찰떡같이 알아먹고 있다.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못해도 할 수 있다. 작곡도 제가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밥 먹고 하루 종일 이것만 하라면 뭐한 2, 300곡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소설도 하루에 한 권씩 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입력만 해놓으면 얘가 토큰화 해가지고 인베링해서 연산해가지고 결과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참 게으러질 수도 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건 나태한 게 아니라 할 일 안 하고 있어도 자동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으러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AI 시대를 보시면 AI 시대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전에 작년 5월 13일 이전까지는 ANI라 그랬어요. 약 인공지능. 근데 얘가 이제 음성, 언어, 로봇이 만들면서 광 인공지능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우리가 있는 위치는 요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특이점이라 그래요. 원래는 5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야 말이 맞는데 5차라 그러기에는 너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걸 특이점으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개발자들이. 그래서 우리 그 천문학에서 블랙홀 있잖아요. 걔도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강인공지능에서 초인공지능으로 가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도 지금 AI가 왜 이렇게 발전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단계별로 5단계인데 1단계는 반응형 챗봇이에요. 지금 상담원들이 상담해 주죠?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로 가면 지식형이라고 추론이 돼요. 그래서 지금 논문 작성 지금 AI로 한다는 얘기 주변에서 듣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지금 2단계고 3단계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있어요. 에이전트인데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수행을 해요. 대화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3단계에서 지금 4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율형 혁신이면요 AI가 AI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5단계로 가잖아요. AI 중에 그 관제탑 역할을 하는 AI가 자기가 필요한 AI들을 모아가지고 조직을 해서 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거의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기본 지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는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자기 장기 자랑만 하고 있으니까 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거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농사로 치면 수경재배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실업자가 아닌 무용계급이 늘어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서울역 노숙자들 중에는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노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능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무용한 사람이죠. 쓸모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쓸모 있는 사람이냐, 쓸모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유용 계급과 무용 계급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어디서 갈리느냐? AI를 사용할 줄 아냐? 사용할 줄 모르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막대한 부를 차지한다. 우리 정보비대청으로 인해서 부가 쏠렸잖아요. AI는 지금 더 극심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AI를 완구로 갖고 놀 거냐, 도구로 갖고 놀 거냐. 그래서 완구로 갖고 놀면 일단 재밌습니다. 목적 없이 오락하고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죠. 도구로 쓰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죠. 그다음에 측정 가능한 성과가 나오고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또 재미없는 인생은 또 무미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완구도 한 20% 정도는 있고 도구도 한 80% 정도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끔 지하철 타고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젊은 애들이 그 아침에 스마트폰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야 저렇게 열심히 사나우도 봤더니 전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뭐 대충 미래가 짐작이 되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그게 출근할 때마다 1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거기서 게임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거기서 업무를 위한 자기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차이는 납니다. 자, 다음 주까지 해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왼쪽에 베이직은 필수 무조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초이스 완트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요건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PPT 만들기 하고 블로그 만들기. 이건 뭐 이것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핸드폰을 간편하게 쓰기.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과 병행해서 쓰는 건데 우측 하단에 GPTS 활용하기 하고 GPT 챗봇 만들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문 작성이나 뭐 원고를 쓰거나 설교안 만들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개인적인 의사들 표시하실 분들 다 끝나고 우리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뭐 문제 없이 이해가 되셨죠? 네, 되신 분들은 오른손 한 번만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산업시대부터 AI 시대까지를 한 장에다 그려놨어요. 왼쪽에 굴뚝산업 있고, 오른쪽에 컴퓨터, 그 다음 오른쪽에는 AI가 있는데, 산업시대에는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 해석하는데 영단어 몇 번 안 뒤지고 해석을 한다.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뭐, 건건이 다 영단어를 뒤졌는데. 그 다음에 컴퓨터 시대가 오니까 검색력 좋은 애들이 엘리트예요. 남들보다 빠르게 퇴근할 수 있고, 같은 시간이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고. 근데 이제 AI 시대가 왔잖아요. 차용력이에요. 네. AI의 능력을 내가 빌려 쓰는 거. 누가 AI를 더 많이 빌려서 쓰느냐. 네. 이게 이제 엘리트가 될 수도 있고, 루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암기력일 때는 사전 외우는 애가 최고였고, 검색일 때는 네이버나 구글링 하는 애가 유리했고, 여기서는 이제 AI 활용력인데, 문맹, 컴맹, AI맹. 네. 제일 심각한 거는 앞으로는 AI맹이다.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아도 AI맹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AI 맹은 컴퓨터를 기본으로 해서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왜 AI인가? 지금의 능력자는 손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AI의 능력을 끌어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AI를 모르면 망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앞으로는 변해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는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인데 artificial은 인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옛날에 인공 눈물 가끔 쓰시죠?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 이게 이제 인공으로 된 눈물이고, 인공으로 된 위성이고, 인공으로 된 심장이고, 이래서 우리가 인공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개념 정리하시고, 인공지능은 그 전에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둔 이야기 아시죠? 걔가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얘는 장기판에 갖다 놓으면은 무능해지겠죠. 얘는 바둑에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예측과 전략만 되고 학습된 것만 가능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요. 기계가 공부를 해요. 머신러닝.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 하다가 스팸 메일 오면 수신 차단해 놓잖아요. 그럼 안 들어와요. 왜? 얘가 이제 그걸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머신러닝이고 M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율주행의 완성이고 인공신경망이 구축이 됐어요. 이게 차곡차곡 깊이 있게 발전했는데 우리가 딥페이크라는 말 쓰죠. 야동에다가 연예인 얼굴, 유명인 얼굴 만들어가지고 막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딥러닝에서 나온 거라서 딥페이크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요. 중삼 어머니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애 전학시키고 싶은데 알파고가 어디에 있는 고등학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방에 나온 게 아니라 두 번의 겨울을 맞이했어요. 1차, 2차 있고 3차. 2018년에 자연언어 처리 아까 말씀드린 NL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3차 시기에 성공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 아시죠? 슈퍼맨은 망토 없으면은 보통 사람이고, 스파이더맨은 거미줄 없으면 보통 사람이고, 아이언맨은 자비스라는 인공지능이 없으면 얘는 보통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누가 막강하냐? 자비스죠. 왜 AI를 장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AI를 장착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용이라는 개념을 이제부터 쓰셔야 돼. 아파트 담보대출로 집장만 하신 분들 차용하셨죠? 은행 돈. 그 다음에 신발 신고 어디 가죠? 신발의 기능을 내가 차용하는 거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 같은 거는 내가 없는데 빌려가지고 비쌀 때 팔아서 싸게 사서 갚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차용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AI를 차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의 영역이 이제 전부 겹쳐져요. 옛날에는 리서치나 마케팅이나 제품 디자인 따로따로 해가지고 교집합만 써먹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에 이걸 모든 걸 다 망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일을 이렇게 합니다. 사장이 AI를 배우면요. 고문도 옆에 두고 총괄이맨도 옆에 두고 기획은 챗GPT로 하고 관리는 AI로 하고 디자인은 미드저니로 하고 광고는 SNS로 하고 개발도 앱으로 하고 여기 직원 있어요, 없어요? 직원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 개발자들이 미국에 엄청 팔려갔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개발자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한 달 전에 일주일 만에 해고된 사람이 6천 명, 구글에서는 약 3천 명,
거의 한 10,000명 정도가 일주일에 해고가 됐어요. 개발자들이. 왜? 앱이 나와가지고. 필요 없어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나와서 융복합 이종 간의 결합이 되고 초연결 사회가 됐는데 제가 영상 하나 띄워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이거 작년 여수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아닌데 창작곡 응모를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어요. 앱으로 작곡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다음 달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벌 박람회 주제가로 선정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가운데 희망찬 가사 밝은 작품이 남긴 국간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만든 이 노래가 주제가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사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I 서비스의 문자 연결 균형을 수단에 걸쳐 만들었다는 거, 작곡도 노래도 AI였던 겁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찬 씨와 김영석 씨는 대법 수작이었다며 당혹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이걸 현재 있었고, 주최 측은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이 없었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박람회 주제와 부합하다며 주제곡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AI가 일상뿐 아니라 예술계 전반으로 훼손하면서 창작의 정의에 대한 논란을 일었습니다. 독일의 한 사진작가는 국제 사진전의 일부러 AI가 만든 이미지로 응모한 뒤 1위에 선정되자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림, 음악 등 여러 예술 분야에 이미 AI가 기술이 참여했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트트 시장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이다 시장이 어떤 엄청난 현대 미술사의 해결을 어떤 이런 것처럼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혹은 아이덴티티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정의 또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라는 숙제가 보였습니다. SBS 자, 지금 이런 세상이 왔어요. 음악 선생님도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가 AI로 작업을 해서 대상을 탔는데 이거 상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누가 그렸을까요?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 번 더 따져볼게요. AI. 이게 다빈치가 그렸냐? 아니면 다빈치가 화방에 가서 산 물감하고 붓이 그렸냐? 그래도 우린 다빈치가 그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감하고 붓은 도구였단 이야기죠. 지금 AI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AI가 이제 도구로 자리를 잡게 되면 내가 AI로 작업을 했어도 그걸 내가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건 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많은 이미지와 음악과 뭐 여러 가지 텍스트를 생성해낼 텐데 그거 AI가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도구로 썼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에 윤리 강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쓰면 되고, 우리 또 크리스천들은 윤리 강령 플러스 여기에 엄격한 영성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챗 GPT를 이제 까는 시간인데 요거 깔고 한 10분 쉴 텐데요. 못 가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충요, 제가 구별을 해보니까 챗 GPT하고 그다음에 코파일럿하고 제미나이하고 클로드 요 네 개가 이제 4강으로 올라왔어요. 제일 유용하다고. 근데 네. 이제 퍼플렉시티하고 또 이렇게 한 가지가 또 나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탈락됐고
네. 토너멘트로 올라왔더니 코파일럿하고 클라우드는 이제 탈락됐고, 그러면 챗 GPT하고 제미나이하고 결승전 붙었어요. 누가 올라왔냐? 제미나이 탈락되고 챗GPT가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얘가 워낙 뛰어난 애라서 얘를 배우겠습니다. 자, 안 까신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또는 아이폰 쓰신 분은 앱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모양 있는 걸 까셔야 돼요. 딴 건 다 짝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미리 단톡방에다가 이런 거 오픈해서 까세요 하고 말씀드려서 아마 깔으셨을 거고, 안 깔았으면 이따 휴식 시간에 까시고, 깔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플러스 이용하기가 나올 거예요. 네. 플러스 이용하기가 안 나온다. 그런 분은 이미 구독을 하셨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구독 안 하고 무료만 진행했을 때는 요게 나와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계정이 이미 있습니다. 구글 계정이. 그게 있어야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눌러서 결제까지 가시는데 카드로 하셔도 되고 통신사 요금으로 하셔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시는데 20불이고 부가세에서 22불. 하나로는 약 2만 9천 원인데 요번 달 한 달만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 이게 수업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챗GPT를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달만 써본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써야 돼. 한 1년에 한 30만 원 정도거든요. 비용이. 내가 30만 원 들여서 이런 비서를 내가 둘 수가 없어요. 얘는 24시간 대기해 주고요. 아무 때나 불러도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주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긁어다 나한테 받쳐줘요. 거기다가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정리도 해주고요. 뭐 여러 가지 시간에 수당 달래지도 않고 뭐 노동부에 고발할 일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애니까 한번 한 달만 학용품 산다고 생각하시고 요거 진행하셔서 깔고 그 다음에 요 유료로 된 요걸 가지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료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중간중간 막히는 데가 많고요. 우리가 이미지 그려내려 그래야 되는데 한 두세 장 거리면 5시간 뒤에 해주세요.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시는 동안 요거 들어가셔서 플러스 이용료에 대해서 까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계시고요.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제 보세요. 지금 깔려 있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까신 분들. 아, 무료만 깔려 있어요. 거의 까셨네. 예, 거의 까셨으니까. 못 가신 분들은 지금 저 교수님 말씀대로 예, 그 까시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또 그것을 예, 취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수님 영상, 동영상 이것도 다 가능하죠? 어떤 거요? 이, 만드는 거요? 예, 예, 예. 가능하죠. 네네네네. 근데 동영상은 지금 줌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래서 그게 하여튼 그거는 방법은 가능하고요. 제가 알려드릴 음, 테니까 이제 손품 팔아가서 팔면서 이렇게 지금 동영상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음. 편집기가 많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텍스트만 넣으면 짧은 거는 그냥 얘가 영상을 만들어 버려요. 지금 여기 근데 질문이 학생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GPT와 GPT 40하고의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GPT하고 GPT 40하고 40하고 아, 아 네네. 그게요 40이 아니고 네. 45입니다. 옴니버스. 아, 옴니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4.0으로 읽으시는 분도 있고 40으로 읽는 분도 40. 있는데 네. GPT-4 옴니버스 5인데 GPT-4 버전 상위 버전이 GPT-4.5예요. 아, 그 위에 버전이 예, 위에 상위 버전이 4.5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러면 오픈AI에서 지금 4.5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설치할 게 GPT-4 4.5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4, 5로 네. 해야 되는. 음, 어, GPT도 유료로 해놓은 상태라고 그러네요. 여기 네, 지금. 저는 GPT를 유료로 음, 교수님 말씀 유료로 듣고 하신 지가 언제 하셨어요? 그때 지난주 교수님 지난주요? 올려놓으셨을 때, 예, 올려놓으셨을 지난주에 때. 하셨으면은 그거 맞아요. 작년 5월 이전에 하신 분은 그때 유료가 4로 유료로 되신 분은 계속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지하고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하셨으면은 4, 5가 깔린 게 맞아요. 아, 네네. 어, 오케이. 이거 저 까셔야 됩니다. 안 까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박사 논문 쓰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AI를 기가 막히게 다룰 줄 아는 분인데 제가 이제까지 역사상 처음으로 논문 목차 초록 단번에 통과된 사람이 이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했더니 저는 AI를 할 줄 압니다. AI를 할 줄 알면 논문 쓰는데도 탁월하게 도움이 돼요. 음, 예, 굉장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논문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아마 총장님 만약에 시간이 모자르면 한 번이라도 더 주셔서 논문 지도까지 한번 해보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하여튼 네네네. 강의를 해보세요. 지금 음, 음, 미국에서요, 음, GPT-4 가지고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하위 10% 안에 합격을 해요. 근데 강의, 4, 5로는요, 음, 상위 10%로 합격을 했습니다. 음, 그게 이제, 앞으로 4.5나 5 음, 나오면 음, 챗GPT 가지고 변호사 합격 1%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 쓰는 거는 어,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네, 얘가 그 GPT 3.5가 처음 출시됐을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서를 공부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토큰 있잖아요, 토큰.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5조 개를 가지고 있어요. 5조. 지금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1년 전에 그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문서 공부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음, 네네. 이런 애가 그걸 총동원해서 자기 로직 가지고 논문 쓰고 뭐 고시 공부하고 음, 뭐 외무고시 뭐 우리 3대 고시 있잖아요. 그런데 치면은 못 붙을까요? 남지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유용하냐 무용하냐 나뉘는 거예요. 쓸 줄 아냐 쓸 줄 모르느냐. 예, 예, 예. 능력이 있냐 없냐 아니에요 지금요. 능력자라는 거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쓸모 있는 사람은 쓸 줄 아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세상이 왔어요. AI를. 그래, 지금 교수님, 우리 강의는 100분 강의에 10분 쉬고 100분 강의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거의 다 깔은 걸로 아시고, 그대로 아, 하시면 그래요? 돼요. 예, 그대로 강의를 이어서 네. 지금 몇 제가 시,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요 지금 6시 40분,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은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10시, 지금 40분, 10시예요. 40분, 10시 40분까지 하시고, 10분 네.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0분 강의 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저는 3시간이라서 10분 쉬고 또 하고 10분 이런 줄 알았대요. 예, 어차피 뭐, 지금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해야죠. 네. 지금 일단은 올려주세요. 저기 네. PPT를. 제가 내렸으니까. 자, 올라갔죠?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려야 되나요? 다시 올려야 됩니다. 내가 내렸습니다. 여기 네네네. 올라왔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어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안 보이는데. 어? 네, 저는 제가, 보이는데, 총장님? 그래요? 네, 예. 예, 지금 계속 뜨고 바뀌고 있어요. 있죠? 프롬프트, 예. 어, 네네네. 그렇구나. 총장님 거 확인해 주세요. 그,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예, 저희 거는 다 보입니다, 지금. 그렇구나. 이건 내가 완전히 내렸나 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저기 내렸다고 네, 올려주세요. 여기 알겠습니다. 메인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녹화 메인에. 오케이. Thank you. 올라왔어요? 네, thank you. 네네네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은 슬라이드 쇼로 안 하고 핸드폰하고 지금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잠시만요. 자,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있고 밑에 이렇게 창들이 있습니다. 요 입력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프롬프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뭐냐면 나하고 컴퓨터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에 요 줄 두 개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시면 거기에 챗GPT 라이브러리, GPT 탐색 쭉쭉쭉 나오다가 맨 밑에 본인 이름 나오나요? 본인 이름이 나오면 유료 가입을 하신 거고 안 나왔으면은 그거 하면은 생성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요 오른쪽 요 점 세 개 있죠? 점 세 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 모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유료 가입하신 분은 그 4, 5에 체크가 돼 있고 안 되신 분들은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다가 여러분들이 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름이 뭐니? 하고 한번 쳐보세요. 너 이름이 뭐니? 하고 쳐보세요. 나는 챗 GPT야. 내가 편하게 부르고 싶으면 챗 GPT라고 해도 돼. 도우미 친구 자, 선생님.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꼭 보면은 마이크 그림 있죠? 네, 마이크를 누르시고, 그거는 음성 입력입니다. 네. 음성으로 똑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름이 뭐니? 하고 체크를 하세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뭐라고 나오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음성을 체크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음성을 체크할 수 있어. 음성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궁금하다면 알려줄게. 자, 지금 똑같이 물어봤는데 대답이 다르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주파수 같은 거 있죠? 까만 거. 네네네. 걔를 누르면 음성 입력하면 음성으로 대답을 해요. 자, 걔를 누르고 똑같이 물어보세요. 너 이름이 뭐니? 하고 너 물어보세요. 이름이 뭐니? 나는
챗 GPT야, 느낌표. 좀 세 개가 다 다르죠? 네, 얘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 출시했을 때 저작권 침해로 엄청 고소를 당했어요, 회사에서. 앞으로 이제 그림도 그릴 건데 그림도 똑같은 명령을 했는데 나올 때마다 그림이 달라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작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해도 조금씩 다 다르게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왜 똑같은데 왜 옆 사람하고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내가 물어봤는데도 또 다르고. 음, 그래서 그거는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알고리즘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입력하려고 그럴 때 지금 보이는 마이크는 챗 GPT가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얘 누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오후 날씨 좀 알려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문자가 생성이 되죠. 날씨 좀 알려줘. 그 얘가 받아쓰기 한 거 문자로 보여주지 않나요? 오늘 날씨 좀 알려줘. 네, 보여줍니다. 문자 뜹니다. 예, 뜨죠. 자, 보세요. 지금 아까하고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주파수 검정 동그라미는 말하면 바로 말을 하는데 마이크 이모티콘을 누르면 주인님, 제가 받아쓰기를 제대로 했습니까? 하고 얘가 보여줘요. 그러면 얘가 발음이 내가 부정확했든지 주변에 소음이 들어갔든지 이러면 단어가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거길 찾아가서 그 단어를 수정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작동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 프롬프트는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카톡 하듯이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프롬프트 작성 끝내는 거. 두 번째는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서 받아쓰기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날쓰기 실행시키는 거고 맨 알려줘. 오른쪽에 동그라미는 말하면은 즉시 말로 대답한다. 자, 그럼 세 가지 용도가 어떻게 쓰이냐면 대중교통이나 조용한 회의실이나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문자로만 하고 문자 넣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이면 마이크를 눌러서 받아쓰기를 확인하고 보내는 거고, 가장 오른쪽 거는 내가 어디 뭐 산책을 가든지, 어디 나들이를 하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용도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본인 이름 석자 쓰시고, 이 이름으로 삼행시 만들어줘 하고 입력해 보세요. 본인 이름 넣으시고 줄 바꿔서 이 이름으로 삼행시 만들어줘 하고 한번 입력해 이 보세요. 이름으로 삼행시 만들어줘. 나오죠? 자, 삼행시 마음에 드세요?
왜? 네, 제가 지금 이 줌 강의는 처음이라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기 누르시면 아까 이제 왼쪽 요 위에 요 두 개를 누르시면 자, 챗GPT 라이브러리가 있고 요 제가 쓰는 것들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연필 있죠? 연필. 연필을 누르면 새 창이 떠요. 그럼 조금 전에 내가 삼행시 하고 너 이름이 뭐니 물어봤던 게 싹 지워지고 A4 용지가 이제 네, 하나 다시. 새로 위에 얹혀진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 놔두고 새로운 작업을 이어서 하잖아요. 그럼 얘가 그걸 이어서 대답을 해줘요. 그 맞아요. 정보가 간섭이 일어나요. 네, 그럴 때는 아까 보여드린 요 연필 요걸 누르면 새로. 새로운 장이 열려서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전에 봤던 거 그거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그거 휴지통으로 가나? 그러니까 휴지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메뉴 있죠. 얘를 누르면 요 밑에 보면 오늘 내가 얘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제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서 그거 찾아 들어가면 가면 또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되셨죠? 네, 우리가 노트북이면 화면이 넓어서 그냥 다 보이는데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었다고 얘가 표시를 해주는 거야. 나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저 점세개도 나 접혀 있어요 하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밑에 마이크 보이시나요? 네, 여기요. 안 보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설정창 들어가서 구글 음성으로 바꾸시면 여기 보이는데 요걸 누르면 얘하고 같은 동작을 하는데 얘가 조금 더 스피드가 빨라요. 그렇게 해서 쓰면 돼. 얘 안 되면 얘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눌러보시죠. 누르면 카메라, 사진, 파일, 이미지 그리기, 웹 검색하기, 심층 리서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카메라 한번 눌러보시죠. 네, 자, 카메라가 작동이 되죠. 네, 자, 본인 앞에 있는 물건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세요. 네. 자, 나왔어요. 이런 거 찍어. 자, 찍으면 밑에 확인이라는 게 나오죠. 밑에 확인자 보이시죠? 여기는 없고요. 그냥 이거 그냥. 아, 사진을 여러분 앱으로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여기 챗GPT 안에 가시면 네, 나왔어요. 프롬프트 밑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 네, 예, 요걸 누르시면 카메라가 나오죠. 네, 요걸 누르고 찍으시는 거예요. 나왔어요. 지금 근데 교수님 그 화면이 카메라하고 모양이 어떤 거예요? 카메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누르세요 할 때 그 지금 하시는 띄워놓은 화면에는 어떤 걸 누르라고 하는지 안 나옵니다. 계속 아까 프롬프트만 나온 슬라이드거든요. 아까 프롬프트만 나왔어요? 아, 슬라이드에서 저, 좀 멈춰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카메라가 나온 게 아니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왼쪽에 그거만. 보면은 예, 거기에가 카메라랑 사진 그게 나오네요. 그걸 눌러주세요. 마이크가 네.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거. 그 자판의 자, 제일 왼쪽에 보시면 사진 두 개 겹쳐 있는 거. 네네, 사진 두 개 겹쳐 이건 있는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있잖아요. 그 네, 그 왼쪽에. 밑에. 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네모난 게 두 개가 겹쳐 있죠. 네네네. 그걸 누르시라고요. 사진 뭐야. 아니,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까 프롬프트 너 이름이 뭐니 하고 입력창 있잖아요. 입력창 밑에 네모난 모양이 두 개 겹쳐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저게 왼쪽으로 이 왼쪽으로 그 동그라미 안에 두 개가 있는 거 그걸 눌러야 돼요. 그 밑에 또 뭐 있죠? 맨 밑에. 예, 플러스가 돼 있는 거를 누르니까 테이크 포토 이렇게 나와요. 테이크 포토. 테이크 포토를 하세요. 아, 이게 조금 뭐 다르네요. 그 네, 메뉴가. 테이크 포토. 그거 누르면 테이크 포토로 하든 카메라로 하든 그걸 누르시면 이제 카메라 찍는 상태가 되죠. 예, 자, 거기서 제가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찍으면 오른쪽 밑에 다시 찍을 거냐 아니면 됐냐? 그럼 확인을 눌러주면 얘가 그림이 올라와서 이제 올라왔죠. 그러면 그때 얘를 그냥 실행을 시키면 내가 찍은 거에 대해서 얘가 설명을 해요. 엔터님 올려주신 사진에는 크리넥스 브랜드의 소프트 터치 티슈 박스가 보입니다. 밝은 민트색 로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얘하고 이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셨을 때 영양제를 하나 샀는데 조그만 글씨에다가 모르는 글씨가 막 있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해석하라고 엔터를 쳐주면 얘가 그걸 전부 해석을 해줘요. 그 여기다 이제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디서 구매 가능? 이렇게 물어보면 검색을 해요. 얘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매 가능 다나와에서 250매 판매 가격은 15,800원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코스트코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쿠팡 11번 이런 식으로 해줘요. 추천 상품 이렇게 또 해주고 자, 여러분 쇼핑하실 때 얘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난 다음에 얘하고 질문하면 돼요. 뭐 교수님, 제 거의 경우에는 배송기일 저기 생활 교수님 속의 정보입니다. 그냥 막 쭉쭉 질문 나가시면 있는데요. 돼요. 배송기일은 얼마나 걸릴까? 뭐 3일 이내 발송 11번 가는 뭐 하루에서 그리고 제주도는 3,000원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가 대답을 해줘요. 자, 그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밑에 저는 네모가 두 개 보이는데 간혹 다르게 표시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있으면 눌러보세요. 누르면 카메라로 찍는 게 있고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요거 누르면 내 갤러리로 들어가요. 내가 옛날에 찍은 사진 여기다가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파일을 누르면 내 휴대폰에 있는 파일들, PDF, 뭐 TXT 이런 거. 근데 PDF 파일이 잘 올라가고 워드 문서는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워드 문서를 얘하고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PDF로 변환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영어로는 사진 한번 눌러보실래요? 사진? 예, 영어로는 add photo, add photos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파일, 그거를 add 파일, 감안해서 해주세요. 예, add 파일, add photo. 네, 애드 포토라고 돼 있으면 그게 사진 맞아요. 예, 더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내 갤러리로 들어가죠. 네, 네, 네. 네, 갤러리에 있는 사진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올려보세요. 아무거나. 자, 이걸 넣고 이렇게 이 사진을 설명해 주세요. 사진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안 하셔도 되고 예, 예. 그냥 엔터 쳐버리세요. 엔터. 오케이. 그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게 엔터예요. 예, 올렸어요. 그걸 치면 얘가 이 사진을 해석을 해요. 오, 그러네. 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게을러도 되게끔 해놨어요. 그렇군요. 이게 아니면 야 이거 이 사진 해석 좀 해줄래? 뭐 이러는데 얘는 그냥 올리면 지가 다 해석을 해요.
그 제가 집 이제 올린 게,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어, 가능해요. 음, 지금 제가 올린 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누르면, 저는 카메라인데, 다른 앱은 포토, 사진은 뭐, 앱 애드, 포토라 그랬나요? 애드 포토. 앱. 그 다음에 그럼 사진을 눌러서, 제가 서브웨이를 하나 완료를 했어요. 얘를 올리면, 서브웨이에 대해서 쭉 올려주죠. 그럼 이제 얘하고 대화가 가능해져요. 물어볼게요. 한국에 서브웨이 체인점이 몇 개나 있어? 한국에 서브웨이 체인점이 몇 개나 있어?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에 서브웨이가 몇 개 있는지 지금 찾고 있어요. 자, 서브웨이 한국에는 500호 돌파 이후 2년 만에 600호점이 넘어서 급격히 확장 중입니다. 매년 평균 50개의 매장 오픈을 꾸준히 지속하고 가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대답을 해줘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신 걸 얘한테 올리고 뭘 조사를 시키면 얘가 컴퓨터 검색을 해서 끌고 와요. 음, 그러네요. 예. 그럼 장소, 여기서 이제 응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음, 뭐 궁금한 거에 뭐가 궁금하시면 공동 화제를 한번 같이 한번 작업해 보시죠.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성경에 관해서, 성경, 성경에 관해서 아무거나 괜찮아요. 구약 성경, 예? 구약 성경 사본을 얘기해 주세요. 구약 성경 사본. 사본이요? 예, 그러면 최근에 그 사회 사본이 연도 측정이 다시 됐다는 뉴스가 올라왔는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최근에 사회 사본에 연도 변경이 있는 뉴스가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거 찾아서 좀 요약해 줘. 얘는 지금 사회 사본을 사회 사본 문제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질문자가 잘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글씨 써야 되겠네요, 그죠? 예, 사회사본에 대해 사회 사본 알려줘. 최신 좋은 질문이래요. 뉴스 올려. 자, 쭉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오네. 최신 요약 AI 애녹을 통한 사본 연대 재분석했다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50년에서 100년 이상 더 오랜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뉴스가 최근에 떴거든요. 음, 특히 뭐 다니엘 전도서 사본은 기원전 2, 3세기로 추정되며 원저자와 동시대에 기록된 가능성이 제고 있어요. 요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링크들입니다. 누르면 더 깊게 들어가요. 자, 의미와 시사점.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제가 한번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요. 내가 블로그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얘한테 요청하면 돼요. 저는 블로그 할 때는 블로그 하는 그 파일이 따로 있거든요.
얘한테 이제 이 내용으로 블로그를 지침대로 써. 그런데 여기서 지침을 내려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때 이 지침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사회사본 가지고 내가 블로그를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해주나? 교수님, 네. 지금 현재 교수님이 작업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화면으로 볼 수는 없나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프롬프트 기본 화면에만 멈춰서 계속 있거든요. 아, 제 것만 그런가? 아니에요. 화면이 안 넘어갔어요. PPT 그죠? 안 네, 잘, 넘어가고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도와드릴까만 나와요. 처음 거만. 첫 화면, 프롬프트 첫 화면 말고는 지금 교수님이 말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아, 아이고, 지금 생각에 핸드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플로우로 지금 연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연동이 안 되고 그 화면에 머물러 있어요. 그 손으로, 그러면 손으로 이게 하나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손으로 하나하나. 줌은 이게 파워포인트 공유했을 때 그것만 올라가는가 보네요. 그렇죠. 네네. 아, 파워포인트만 이것만 지금. 올라가 있단 얘기죠. 네네네. 네, 파워포인트만 올라와 있어요. 지금 화면 바뀌는 거는 보이시나요? 지금은 바뀌는데, 음, 바뀌네, 지금요. 그렇게 여기 좀 손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아, 그러면은 얘는 좀 다른 얘기네요. 음, 자, 그럼 이거 플로우는 못 쓰는 걸로 제가 알고 다시 그러면 요약을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됐고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네, 제가 지금 커져 누르는 거는 보이시나요? 예, 네네. 예, 예. 요거를 터치해 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이시죠? 네. 카메라 네, 사진 카메라, 사진, 파일 파일. 보이시죠? 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게 플로어가 되는 줄 알고 제 핸드폰도 막 연동시켜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카메라를 누르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사진 찍는 환경이 되죠. 네. 네. 네네. 자, 책상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찍으세요. 띄웠어요. 네. 그럼 밑에 확인이라는 게 나오죠. 네. 네.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올라가죠. 네. 예, 아, 그러면 네. 올라갔으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위로 된 걸 우리 엔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엔터 음. 누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올린 거를 쭉 아이고. 보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 영어로 나오. 그러면 또 이제 자, 한국 영어로 나오죠? 네. 상관없어요. 그러면 영어로 나온 거 밑에다가 한글로 해줘. 이렇게 넣으세요. 한글로. 한글로 이따가 또 설정하면 그건 해결이 돼요. 네. 한글로 해달라 그러세요. 음, 나와요. 나오죠? 한글로 나오죠? 네. 네. 예, 그러면 걔 놓고 밑에다가 추가 질문하세요. 네. 이거 어디서 구매할 수 있니? 하고 물어보세요. 예, 안 돼. 나오죠?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얘하고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받은 풍광이 멋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는 요걸 누르면 요번에는 사진을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내 갤러리로 들어가요. 음. 갤러리로 들어갔을 때 친구가 보내준 이미지를 아까처럼 선택해서 누르는 거예요. 음. 선택하면 완료 있죠? 네. 올라갔죠? 네. 자, 까만 화살표 엔터 누르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위치 파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추가 질문하면 됩니다. 여기는 어디야? 하고 물어보면 인공위성이 찍은 지도로 식별되는 장소에서 찍었으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실내에서 식당에서 인테리어가 멋있는 거 찍었는데 이거 어디니? 그럼 몰라요. 뭐 얘는 그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가 어디서 멋있는 데서 찍었다 그러면은 그 사진을 다운받아서 그다음에 챗GPT 들어와서 왼쪽에 아이콘 누르고 사진을 첨부해서 올리면 이거 어디니? 하고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네. 예, 예.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그 챗GPT하고 대화하실 때 얘한테 존칭어를 쓰지 마세요. 아, 그냥 반말로 해야 돼요. 왜요? 어떨 때는 막그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 지금 뒤에 격조사나 전미사나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지 얘가 이걸 다 토큰 값으로 변환을 시키거든요. 뒤에 쓸데없는 우리 존칭어나 격조사들이 이게 잡소리가 돼버려요. 음,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딱 끊어서 얘기를 하세요. 네. 얘는 인격이 없는 애기 때문에 반말해도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 어딘지 가르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어디야? 이러면 끝나요. 그게 얘하고 나하고 소통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부터 얘하고 나하고는 반말을 쓴다. 근데 여러분들이 챗GPT가 반말을 하면 기분 나빠요. 그때는 컴퓨터다 나는 반말을 해도 되지만 너는 반말을 하지 말어.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그 다음엔 존댓말을 써요. 얘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네.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이렇게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가 또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아까는 이제 포토, 앨범, 맨 오른쪽에 파일이 나와 있죠. 파일. 자, 파일 한번 눌러보세요. 파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PDF라고 되어 있는 거 빨간색 있죠. 그걸 한번 첨부해 보세요. 올라가나요? 자, 파일이 올라갔으면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이미지를 해석을 했지만 지금 PDF 파일을 해석하고 있어요. 자, 올라가신 분 대답 좀 해주세요. 올라갔다고. 네, 아, 네,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떻게 쓰시냐면, 여러분들이 저 세미나 같은 데 갔을 때 PDF 파일을 만약에 그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얘를 올려놓은 다음에 얘하고 대화하면 돼요. 야, 이거 날짜별로 정리해줘. 그러면 날짜별로 정리를 해주고, 날짜는 빼고, 뭐 이렇게 정리해주면 날짜 빼고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강연자 명단만 뽑아줘. 그러면 강연단 명단만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입맛에 맞게 얘를 다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순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난중일기 PDF 파일을 이제 얻어가지고 얘한테 올린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를 부를 때요.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천지라고 많이 불렀어요. 천지. 하늘과 같은 분이라 그래서. 그래서 올려놓고
난중일기에 천지라는 단어 몇 번 나와? 그냥 금방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PDF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어가지고 반복되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야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PDF를 여기다 올린다면 여기서 천사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관심 있는 단어들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와? 순식간에 뒤져가지고 몇 번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뭐 가장 오래 산 인물 뭐 당연히 뭐 나오겠지만 가장 짧게 산 인물 두고 다 나와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논문 쓰는 거는 또 다른 데서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할게요. 무엇이든 물어보 해서는 이제 카톡처럼 손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마이크, 말로 하면 얘가 받아쓰기 한 걸 보여준다. 주파수 있는 거는 말로 하면 말로 대답해 준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르면 세 가지가 뜨는데 하나는 카메라가 나와서 내가 찍어서 얘하고 대화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올려서 대화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파일을 통째로 올려서 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게 프롬프트의 전부입니다. 요 세 가지예요. 요거를 이제 프롬프트, 가교. 우리가 햄버거 사러 가면 거기 키오스크 있죠? 걔가 프롬프트죠. 그죠? 주방하고 나 사이에서 걔가 연결해주는 가교다. 그 다음에 그 교도소 면회 가면 송수화기 들고 서로 대화하잖아요. 유리 칸막이가 있고. 그럼 거기서 프롬프트가 뭐다? 송수화기가 프롬프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딴 게 아니라 컴퓨터하고 나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장소, 창,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모델명하고 이런 걸 이제 해놨는데 챗 GPT 3.5가 처음 나왔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22년 11월 30. 그러니까 문자 대화형이에요. 그러니까 카톡 하듯이 5족의 토큰을 갖고 태어났고 GPT 4.0이 아니고 4.5 옴니버스. 얘가 작년 5월 13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텍스트와 음성과 이미지 제공도 해줘요. 그 다음에 4.5 플러스 검색 엔진이 달렸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이거 얼마야, 어디서 팔어 검색해 주는 거는요. 작년 10월 31일까지 했어요. 그전에는 일기예보를 못 해줬어요. 왜냐면 그전 거 학습된 것만 가지고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년에 1월 11일 날 중국에서 딥시크 만들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얘네들은 중국에 불리한 정보는 제공을 안 합니다. 우리 개인정보 다 털러 갑니다, 얘가. 그래서 이거 쓰지 않는 게 좋다.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오픈 소스를 해버렸어요. 자기네가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오픈을 해버렸어요. 다른 회사들은 이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얘네는 이걸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발자들한테는 로또가 맞은 거죠. 그 귀한 자료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챗 GPT 4.5 플러스 비전이 추가가 됐는데 요거 금년 4월 22일 날 했어요. 멀티모달 비전 서비스인데 자, 유료로 가입하신 분은 요거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죠. 지금 음성 요거 누르시면 밑으로 환경이 바뀌죠. 그 네. 화면이
그 하늘색 동그라미가 막 움직이죠. 네. 예, 요건 말로 하면 말로 대답을 해주는데 맨 왼쪽에 보면 카메라 같은 거 보이죠? 카메라 아이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보이니까 궁금한 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 네, 보입니다. 보이죠? 아, 요거는 유료 가입하신 분들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눌러보시면 아까는 카메라는 정지된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카메라맨이 들고 다니는 이모지콘 같은 걸 누르면 동영상이 구동이 돼요. 되시나요? 지금은 제가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있는 중이라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뭔가 자, 지금 되시는 분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자, 요거는 10분 혹시 제가 쉬었다가 확인해 제가 드릴 게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플로우를 확인해. 한번 다시 연결시켜 보고 가능하면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